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주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일단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매도 흐름들을 보여준 하루가 진행이 됐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일 순매도 흐름들이 강하게 보여주면서 기관이나 금융투자자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금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관과 금융투자 외국인들이 쌍끌이 순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투신하고 연기금도 같이 함께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도 그렇고 여러가지 해저 케이블에 대한 기대감들,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한 상태인데, 다만 지금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든 하락하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지우가 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목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 한중NC에서도 마이너스 10%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플러스 56%로 만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합산해서 누적해서 58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오셔가지고 보시고, 50%, 40%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20%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미국의 전력 설비에 대한 불안 요인도 있는 상태이고, 호반이 LS하고 대한전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죠.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여기에 따른 불안 요인들도 있는데, 그동안 LS가 3%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LS에 지분 공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하림이 또 동참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LS가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아닌가,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셔야겠죠. 자, 대한전선 먼저 수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전력공사가 미국에 원전을 진출하는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회사를 설립을 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합작회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결정이 난 건 없지만, 일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설계, 시공, 건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이 건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형 원자료, 여기에 대한 설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설계, 시공, 건설, 하우스 주기기에 대한 설계, 이 라이센스 비용은 웨스팅하우스로 가고, 이 두 개가 합작회사가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면서 설계 이외에 한국형 원자료죠, 1400.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한수원이랑 같이 계속 미국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원전 산업에 대해서 초고압 케이블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최근에는 살짝 불안 요인들이 있었지만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 오히려 이런 우려들은 이제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게 공식화된다면, 23일에 지금 한수원의 임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실무진들이 만나가지고 이 지분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미국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일, 국가전력산업이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소식들이 공식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는 것들이, 우려감들이 기대 요인으로 바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전히 수주잔고가 2조 8천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납품액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빵빵한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들도 매출액도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된 실적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보다는 매출액이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된 실적들을 발표를 했었죠. 지난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매출액이 좀 떨어졌고 매출액은 증가됐는데 지난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큰 근본적인 원인들이 바로 관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철강, 알루미늄, 과거에는 커터제를 하면서 일정 용량 이상으로 여기까지는 무관세, 여기부터는 관세,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겼는데, 지금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5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철강에 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전력설비 기업들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국내 전력설비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전력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초고압 케이블, 물론 이제 글로벌 수주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에도 수출을 하는 데에서도 초고압 케이블이 동시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이 있진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특히 변압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변압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철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도 이제 품목에서도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전력설비 전반적인 업황들이 좀 부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이런 얘기들이 우려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 관세적인 부분들에서 구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금을 거래를 하는 것처럼 금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귀걸이나 반지 같은 거, 귀금속 같은 거 살 때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값에 대해서 지불하고 세공비 따로 주잖아요. 이게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전선 제품에 금 대신 전선이 들어가죠. 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전선 구리에 대한 가격들도 들어가고 전선을 만드는 이 기술료, 세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출이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매출이 상승하는 만큼 이익도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품목에만 감세를 하겠다. 왜냐면은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 설비들이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구리를 관세를 매겨버리면은 이 전선에 대한 가격이, 물가가 올라가듯이 가격이 증가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노후화 교체 설비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은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일부 품목에만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구리 가격이 떨어졌던 것들도 이제 반대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매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조금 꺾이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수주 잔고가 빵빵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발언을 하셨습니다. 전력 용량 2배 더 필요하다. 전력 용량이 2배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설비들을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한 것들은 전력, 설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만큼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계속 2조 8천억어치의 수주 일감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수주가 앞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인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 전선주들의 강세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투자자들의 분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 전력망은 노후화했고 현재 전국의 전력 용량은 중국 A와야 경쟁할 수 없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전기발전소를 더 추가적으로 건설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전선, 전력을 옮길 수 있는 전선이 필수적인 내용들이니까 초고압 케이블,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 공급하는 전선이 아니라 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는 그만큼 용량이 더 크다라는 거고, 용량을 더 큰 용량을 변압을 하고 변전하고 송전을 하기 위해서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수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일시적인 관세 우려,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 하반기 고마진 프로젝트 매출 반영으로 실적 우상향 추세가 강화될 수 있으나 북미 관세 영향으로 개선 시점이 소폭 지연될 여지는 존재한다. 하지만 초고압 케이블의 공급 부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우려 요인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 대한전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분기 신규 수주가 5천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고, 수주 잔고가 2조 9천억 원, 2조 8천억에서 반올림을 해서 2조 9천억 원, 전분기 대비 오히려 증가됐죠. 상반기 중에 지연된 일부 프로젝트들이 하반기부터 유의미한 규모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오히려 지금 초고압 해저 케이블에 북미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은 다분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속법인 또한 유럽 판매법인과 생산법인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됐던 상황들이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3% 조금 감소가 됐지만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됐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공장 준공 이후에 시제품 생산과 테스트 관련 일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조금은 감소가 됐고, 종속법인인 사우디,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도 공장지설을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죠. 지금 해저 케이블 2공장 1단계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7년도 하반기 준공 이후에 2028년도 상반기 양산 일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투자 금액이 4,972억 원. 향후에는 또 영광 나걸 프로젝트하고 안마 프로젝트도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수주와 생산 모두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제2차 송전망 고도화 마스터 플랜, 대규모 재생에너지 연계 해상풍력 프로젝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3박자가 고루 갖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프로젝트의 유력 공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고수익성인 북미양 매출 또한 긍정적인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호반, 지금 대한전선하고 LS하고 지금 건설 공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 LS 공장을 건설을 했던 K건설사 건축사무소, 과거에 LS 공장을 건설할 때 LS는 공장 효율화를 위해서 공장 전선 생산 라인 이렇게 하고 나가서 케이블 이렇게 바로 감아가지고 이 감은 것들을 바로 포설선의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공장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것들인데, 최적화되어 있는 공장 라인을 수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어떻게 대한전선의 당진 1공장은 바로 이렇게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 이게 LS의 공장에 참여했던 K건축사무소가 여기에 입찰을 하게 되면서 설계 유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호반은 LS의 지분을 3%를 매입을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회복의 장부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S의 아킬레스건을 질 수 있는 내용이고, 내부로 침투한다. 호반은 지금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LS 같은 경우에 호반의 지분을 매입할 수가 없고, 호반은 LS의 지분을 매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LS가 호반의 지분을 확보를 한 것들에 대응을 하는 게 행동에 옮기는 거 아니냐. 이게 호반의 경영권 공격, 단순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경영권을 방어를 하는 것들, 호반의 공격을 방어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 LS 에너지, 옛날에 LS전선 아시아 지분 6%를 처분해서 계열사 지분 매집을 위한 실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주사인 LS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호반그룹이 LS 지분 매집으로 경영권 압박을 이어가자 공격적인 방어전을 준비한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자, 여기에 할인까지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할인그룹 계열사 페노션이 LS그룹 지주사인 LS의 주식을 전격 매입하면서 재계가 시끌시끌하다. 전선업계의 맞수인 LS전선하고 대한전선 각각 보유한 LS그룹과 호반그룹이 온갖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호반의 우군으로 할인이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반하고 LS하고 페노션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이 할인이 이제 페노션 계열사거든요. 계열사인데 실질적인 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사, 해상물류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LS그룹이랑 사업 능력 자체가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그런 부분들, 경영상의 투자 그런 것들 전혀 겹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들은 이 호반그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할인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을 인수할 때 호반그룹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호반이 할인을 우군으로 활용을 하는, 그래서 이 오너 일가는 이런 움직임들을 예측을 하고 지주사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실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호반의 백기사로 할인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은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원활한 해결, 이런 기대감들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움직임들 자체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이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17,000원 부근들까지도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들, 추세가 밀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지, 이게 최우선 시나리오다. 자, 지금 일부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단순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우행보 가능성들을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지 우행보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120선이 올라오면서 1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17,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지 여기서 대응 잡는 전략들을 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손실 중인 종목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원을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다가 20만원 수익 나면은 이거를 같이 팔아서 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손실을 상쇄시키고, 이거를 또 같이 팔아서 플러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지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급적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자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비중을 욕심내셔가지고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났어요. 비중을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도 마이너스 30만 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10% 했을 때 다음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해버리면은 수익이 높게 나는 종목. 항상 우리가 작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참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소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놔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피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는데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수익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중기 스윙 종목들 주로 안내를 드리고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의 지난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걱정되시는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단기 스윙 종목들, 스터디 종목들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리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신 종목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